이슈 앤 오픈 토크. 자,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에서는 격주로 매주 금요일에 핫이슈와 관련한 인물을 초대를 해서 열린 토론을 통해 핫이슈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청취자들과 공유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자 핫이슈 앤 오픈토크 코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 논란 좀 제대로 좀 이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시작에 앞서 제가 일산대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2008년에 완공된 일산대교는 한강의 28개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다리입니다. 통행료가 승용차의 경우 1,200원으로 주민의 입장에서는 통행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지속적인 민원이 발행을 했었죠. 그래서 경기도의 공익처분 1차 시행으로 지난달 27일 정오부터였죠. 전면적인 그 통행료 무료화가 시행이 됐었으나 11월 3일 법원은 운영사인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같은 날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을 내렸고, 또 이에 불복하는 일산대교 측은 그 재차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 지난 15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는 암초를 만나 무산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갑 지역구의 김주영 국회의원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와 관련한 논란을 살펴보고 이 사안을 지역민 입장 그리고 또 시선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없는지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자, 김주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패널로 우리 시사풍향계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또 대한민국의 시사레이더 리얼파트너스 이승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김주영 의원님, 네. 먼저 우리 시민분들께, 청취자분들께 좀 정식으로 인사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저는 김포시 갑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주영입니다. 예. 지금 당에서 최고위원과 선대위에 지금 노동본부장을 맡고 네. 있습니다. 아유, 엄청나게 또 이렇게 바쁘시겠어요, 김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네. 우리 국장님 여쭤보시죠. 네네. 뭐 김주영 의원님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도 좀 먼저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노동운동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머리에 뿔 달린 걸로 생각하죠. 제가 1986년도에 한전에 입사를 해서 한국전력이에요? 예. 한전에서 이제 전력 노동자로서 삶을 시작을 했었는데 예. 회사 생활하면서 좀 문제 제기도 하고 이빠른 소리를 하다 보니까 등 떠밀려서 이제 노조 지부장에 출마를 하게 됐고 지부장을 3번 하고 2002년도에 이제 전국 전력노동조합이라고 하는데 한국전력 전체 위원장이 돼서 제가 한전 분할 민영화 저지 투쟁을 승리하고 그 사선을 넘어서 사선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큰 공기업들의 연합단체인 전국 공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그리고 거기서 3선을 하고 한국노총 100만 조직의 대표를 했었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이 또 직업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직업이 또 있어요? 작가예요, 작가. 작가세요? 예, 한국전력 재직할 당시에 네, 네. 직장인의 애환을 다룬 이런 책도 2권이나 출간했다고 하는데 한번 그 내용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궁금합니다. 작가님이에요. 김주영 작가님 모시고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사실은 내용이 그때 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제가 2009년도에 첫 번째 책을 냈는데요. 예. 하도 이제 그 당시에 공기업 방망경영, 시내 직장, 철밥통 이런 그 언론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 역설적으로 반박하는 내용으로 제목을 신의 직장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신의 직장에서 인간으로 살아가기. 예, 그 한국전력 직원들의 애환을 담은 거죠. 한전이 생기고 나서 기록으로 나온 게 그 500명 이상이 현장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철밥통이냐. 저도 신입사원 때부터 엔지니어로 저는 입사를 대졸 공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정전이 되거나 하면은 현장에 발로 뛰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었죠. 예, 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전기는 인권이다. 전기는 인권이다. 뭐 전인권이 아니고요. 그 전기는 인권이다라는 책을 냈는데요. 99년부터 제가 전력산업구조개편 그러니까 분할 민영화 저지 투쟁을 하면서 10년간 투쟁했던 기록을 책으로 담았습니다. 거기 그 책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서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중단됐는가 이런 스토리들이 다 있고 저희 전력 노동자들의 애환도 거기에도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일산대교를 둘러싼 논란과 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룰 이 일산대교가 어떤 다리인지 우리 한동식 국장께서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산대교 뜨겁습니다. 예, 경기도 고양시 그리고 그 김포시를 연결하는 1.8km 왕복 6차선 도로인데요. 지난 2003년 8월 착공해서 2008년 1월 개통했는데 경기도에서 이 교량 건설로는 처음으로 이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민간 자본 1,480억 원을 포함해 1,784억 원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국내 굴지의 그 건설사들이 참여해서요. 2038년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하는 이 방식입니다. MRG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그 일정 정도의 수입이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을 이제 보완해주는, 보존해주는 방식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 방식은 이 땅 짓고 헤엄치기 그런 사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운영법인인 그 일산대교는 지금 그 100% 이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2009년 11월에 2,500억 원의 이 사들여서 100% 그 지분을 인수해서 현재 영업 중이고요. 이게 지금 그 통행료가 이 경차는 600원인데 소형차 기준으로 1,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 비용이 킬로미터당 통행료가 677원으로 그 수도권 1차 순원 그 고속도로 남부 구간의 1.3배 그리고 13배죠. 13배죠. 논산 천안 고속도로의 11배 수준이라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너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근데 이게 별도의 대체 도로가 없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많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지난 1월 이 고양시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제기하면서 이 문제가 처음으로 공론화됐고 지금 우리 그 김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승기 변호사께서 통행료 무료화를 둘러싼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경기도가 이 지난달 26일 그 일산대교 통행을 무료하겠다고 하면서 일산대교 주식회사를 상대로 이 민간 투자 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이런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을 했고요. 그렇죠. 다음 날 27일 정오부터 그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일산대교 측에서는 지난달 27일에 법원에 이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이걸 다시 취소해달라는 이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요. 그 지난 3일 이 수원지법은 그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요 사업 시행자 지위를 회복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경기도에서는 곧바로 이번에는 운영사의 이 사업자 지위는 유지하되
이제 무료 통행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내용의 이제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 처분을 통지했는데요. 그러자 또 일산대교 주식회사 측에서는 이 처분이 중복되어 위법하다라고 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요. 또 그러자 또 지난 11월 15일에 이 수원지법에서는 이 통행료 징수는 이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유일한 수입원인데 이거를 징수 금지하는 거는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거를 또 인정을 해서 18일부터 다시 유료화로 전환된 이런 사안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시민들이 지금 되게 혼란스러워요. 지금 뭐 냈다가 안 냈다가 냈다가 안 냈다가 막 이러는데. 저도 고향 법원에 재판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안 내서 안 내는 겁니다. 어느 날. 그래서 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래서 저는 몸으로 이 판결을 다 몸으로 겪었습니다. 예. 우리 이승기 변호사 이어서 그러면 김주영 의원님께 질문 좀 해주시죠. 예. 그 일단 의원님. 예. 이와 연관된 질문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연관된 질문인데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다른 민자도로보다도 훨씬 비싸게 그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그 이유가 이 고금리의 이자 부담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이게? 이자 부담이요? 예.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실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지금 변호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리가 있는 그런 지적입니다. 예. 한번 내용을 보시면 이제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에 자금 재조달을 위해서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일산대교를 그때 인수할 당시에 자본금 162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산대교 주식회사에는 선순위 대출이 1,471억 원을 연 8%로 그리고 후순위 대출은 361억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6%에서 20%까지 이자를 받는 걸로 그렇게 대출을 해줬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후순위 대출이에요. 후순위 대출이요. 예, 약정한 후순위 대출 이자율을 보면은 처음 인수 당시에는 이제 6%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점점 인상돼서 2014년부터 최종 상한기일까지 20%로 이렇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후순위 대출금을 2030년부터 갚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낮은 이자율인 선순위 대출금은 2017년부터 갚는데 이제 고금리 이자를 내야 하는 후순위 대출은 나중에 갚는 그런 구조인 거죠. 국민연금공단이 연간 이자로만 170억에 이르는 그런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가 이제 일산대교 회계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자료를 저희들이 봤는데요. 예. 2020년까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통해 해소한 자금만 벌써 2,212억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자본금과 대출금을 포함해서 600억 원을 일산대교에 투자를 했는데 여전히 아직 고금리 이자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국민연금공단에 갖다 바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우리 김 의원님, 예. 경기도의 공적 처분 조치에 국민연금이 반발했던 이유가 예. 기대 수익 산정의 입장차가 컸기 때문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네. 2038년까지 기대 수익은 경기도는 이제 2천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은 네. 일산대교 측은 2천억 원이 아니고 7천억 원대로 추산을 한다고 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재웅 의원님.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일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요. 아니 가짜 뉴스입니까 이거? 먼저 이제 좀 사실관계를 좀 한번 짚어봐야 예.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경기도나 국민연금공단 둘 다 일산대교의 기대 수익 말하자면 이제 일산대교가 얼마 가느냐 이런 금액 협상을 사실은 한 적이 없습니다. 금액 협상을 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예. 아하. 그래서 그래요? 공식적으로는 일산대교 값어치가 얼마다 그렇게 서로들 얘기한 적은 없죠. 이제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일부 언론에 나오는 그런 추정치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 경기도가 추산한 금액은 일산대교의 연간 영업이익을 근거로 산출한 그런 내역이고요. 예. 7천억 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한도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맥시멈의 금액이 7천억 원이라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렇게- 이와 관련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게.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확정된 게 아니고 예. 추정치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그 기대 수익
이 부분. 근데 경기도가 2천억 원 정도의 어떤 뭐 대금을 산정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어찌됐든 이번 공익 처분 자체가 이 그 국민연금에 이 손실을 끼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면 결국 우리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그 부분이 좀 오해가 되는 그런 지점이죠. 우선 그 공익처분이라는 게 뭐 그 행정처분이긴 하지만은 단순히 이제 경기도가 일산대교 그 운영권을 뺏어가는 그런 건 아닙니다. 법원을 통해서 이제 일산대교에 정당한 가격을 협상을 하고 정당한 가격을 협상하고 정당한 이제 보상금을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한테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공단은 제값을 받고 파는 건데 이게 만약 이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칠 정도로 국민연금공단이 낮은 가격에 합의를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그렇게 합의되면 그렇게 된다면은 국민연금공단은 이제 배임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무리하게 경기도가 요구할 수도 또 요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당연히 정당한 보상금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에 따른 비용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게 지급하는 그런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서로 그런 협상들이 진행이 돼서 법원에서도 정당한 가격을 정리를 해주면은 사실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그런데요, 잠깐만. 그런데 그 알기로는요, 이 경기도에서 좀 일방적으로 이렇게 그 한 것처럼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동안 뭐 이야기들이 진행이 됐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의 어떤 접점을 사실은 찾지는 못했었던 거죠. 서로들 좀 깊이 있게 협상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이제 지금은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간 시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이 어느 정도 갈지 저희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원에서 빨리 판단해 주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일산대교가 그 국가 지원 지방도 98호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당초 이제 건설비를 이 국고에서 부담해야 되는 이런 다리인데도 이게 민간 투자 방식으로 이게 건설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강 다리 28개 다리 중에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한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게 민간 투자 방식으로 개발이 된 건가요? 진짜 이게 궁금합니다. 왜 그 다리만 민간 투자 방식이에요? 그 이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일산대교는 국지도입니다. 이 국지도는 국가 지원 지방도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국도와 지방도의 중간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도로 건설은 이제 국가가 담당하고 나중에 관리와 운영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담당하도록 원래 국지도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산대교 건설을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교량이라는 뜻인데 국가 재정은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거죠. IMF 외환위기가 이제 주된 원인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IMF의 영향이요? 그때 이제 국가 재정이 부족했으니까 경기 부양도 해야 되고 이제 통행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신도시들이 1기, 2기 신도시들이 연결돼야 되고 그래서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 사업자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이제 최소 운영 보장 방식 아까 말씀하신 MRG 방식 이걸 도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일산대교가 민자유치 사업으로 결정이 그 당시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MRG 방식이라는 게 이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서 유인책으로 이렇게 추정 수익보다 실제 수익이 적을 경우에는 약정한 최소 운영 수입을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이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민자 유치를 위해서 수요를 좀 부풀려서 높게 처음에는 해서 이제 투자를 끌어들이고 그렇죠. 이제 그 손실이 났을 때 국가와 지자체가 하게 됨으로 이제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 신규 사업에 MRG를 도입하는 것은 2009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최소 비용 보전 방식인 MCC 제도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예. 그만큼 이제 일산대교 운영 방식인 그 MRG 운영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증명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요, 김주영 위원님. 네. 과거 경기도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다리를 만들었는데 예. 손바닥 뒤집듯이 사업자 지정을 취소를 한다면은 향후 어느 민간 사업자가 투자를 하겠는가? 예. 그런 그 신뢰성에 관한 의견도 있거든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돈을 투자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당장 그 서울 지하철 9호선 그걸 보면은 그때 금융자본인 이제 맥커리 뭐 이게 제가 특정 기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9호선 주식회사에다가 418억을 이제 주식과 또 연 15% 후순위 채권으로 그리고 335억 원을 투자를 했거든요. 맥컬리가. 예, 맥커리가. 그리고 이제 최대 주주는 아니었지만은 운영 권한과 책임을 얻어서 실제 운영을 서울 9호선 운영이라는 회사에 위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시작한 그 9호선에서 실제 수익이 예상 수익에 아주 현저하게 못 미쳤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재구조화를 했죠. 그래서 약정 수익률이 당시 13%였는데 이걸 이제 4%로 낮추게 됐던 겁니다. 조정을 했군요. 예, 이게 이제 뭔 말씀이냐면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수익률을 계산해서 문제가 생기게 된 그렇네요. 이런 거죠. 처음에. 예. 그래서 일산대교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공익처분을 통해서 합당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결국 이번 공익처분은 계약을 손바닥 뒤집듯 이런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교통공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디쇼앤 오픈토크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갑 기획재정위 소속 김주영 의원과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햇살, 바람, 파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싹 해보세요.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싹.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싹. 쓰레기는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싹 치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입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 인천이 먼저 싹 틔웁니다. 환경특별시 인천.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휴대전화 정보를 묻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저기 저축은행인데요. 지금 5월달에 저희들이 대환대출 플러스 생활유지 자금 쪽으로 나온 대출 상품이 있어요. 예, 고객님 혹시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본인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맞으세요? 예, 끊어주세요. 이 사람은 은행 직원이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이 캠페인은 신한금융그룹과 도로교통공단이 함께합니다. 산림과 평화가 만나 미래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과 평화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시간. 2022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가 2022년 5월 4일부터 33일 동안 펼쳐집니다. 설악에서 금강권을 연결하는 강원도 고성, 속초, 인제, 양양이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공간으로 변신하게 되는데요. 산림 녹화, 산림 보건, 산림 휴양복지 등 산림 성공 모델이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가꿔온 강원도 산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행사는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이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강원 세계 산림 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 개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주민입니다. 기온이 낮고 대기가 건조해지면 화재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이 나고 5분이 지나면 1분이 지날 때마다 불길의 크기가 10배씩 증가합니다.
이 때문에 화재 진압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도로에서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를 만나면 양보하고 일시 정지하기. 운전자도 보행자도 꼭 지켜야 할 소중한 약속입니다. 인천 연수구의 숨은 명소를 참신한 아이디어와 재밌는 영상으로 제작하는 연수 랜선 여행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전의 주제는 연수구만의 특화된 여행 스토리로 구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면 됩니다. 작품은 11월 30일까지 연수마을TV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유튜브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수마을TV 홈페이지 또는 032-749-723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을 사랑하는 박구윤입니다. 빗물 오염 예방 당신뿐이다. 피해보가 있는 날엔 축사 청소해 퇴비 위에 비닐을 쳐주고 모내기철엔 물고 높여서 우리 농촌 제대로 지켜. 빗물 오염 예방 당신뿐이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김한영입니다. 우리 공단은 2004년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여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으며 2015년 호남고속철도와 2016년 수도권 고속철도를 개통하여 고속철도망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공단은 제4차 국가철도망을 실현하여 GTX 등 대도시권 광역철도를 확충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국가철도공단과 함께합니다. 네, 이제 미래교육을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국립군산대학교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에 협찬 TBN 교통기상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TBN 교통정보센터죠. 이주아 캐스터. 네, 현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으로 신갈분기점 부근에서는 앞서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5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처리 중인데요. 이 여파를 받으면서 동수원부터 사고 지점까지 6km 구간 지나기 어렵습니다. 인천 시내에서는 부평대로 부평구청 사거리에서 부평나들목 사거리 쪽으로 정체입니다. 계양대로는 작전역 사거리에서 나들목 사거리 구간 속도 내기 어렵고요. 숫걸로 도화 사거리에서 도화초교 사거리 가는데 신호 2번은 받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와 인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은주 캐스터죠. 네. 네, 다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영하의 기온으로 출발했고요. 낮 기온도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현재 인천의 체감온도 아직 영하 0.1도로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추위는 지속되겠고요.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대기질도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서해 5도는 낮 사이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천 가보겠습니다.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입니다. 윤연아 리포터. 네, 현재 부천 시내 위로는 곳곳에 이동량 꾸준한데요. 길주로 무지개고가교에서 석천 사거리 구간 지정체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인로 심곡고가 사거리에서 부천 남부역 3거리 구간 양방향 지체 보이고요. 신흥로 신흥고가교에서 부천대학교 사거리 쪽으로도 밀려 지납니다. 부천 시내도로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미래교육을 창조하는 융합교육 선도대학 국립군산대학교와 판타지아 부천시 교통정보센터에 협찬 TBN 교통기상정보였습니다. 금빛으로 번창하는 금창 사업이 국토교통부 2021년 2차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공모로 군은 1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금곡로 36번 길 일원의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후 주거지 등을 개선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주민과 동구청이 합심하여 얻어낸 대단위 도시재생 프로젝트, 도시재생의 선진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새로운 변화, 모두가 행복한 인천 동구와 함께합니다.
옹진, 백년도는 대체 뭘까? 바다의 깊은 파랑은 배경지가 되고 펄 위에 새겨진 물결 무늬는 무대가 되는 이곳 백령도에서 즐기러 떠나왔다 갬성까지 충전하고 갑니다. 수도권 해양관광 1번지 옹진군. 옹진 덕적도는 대체 뭘까? 노송들이 이룬 울창한 숲과 가도 가도 드넓은 백사장을 걷다 보면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마다 한편의 시가 되고 가사가 된다. 이것이 갬성 충전. 수도권 해양관광 1번지 옹진군. 미추홀구에서는 어린이와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대상으로는 오는 11월 말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있으며 내년 2월 말까지 접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예방접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시거나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 캠페인은 골목골목까지 행복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와 함께합니다. 햇살, 바람, 파도. 이 아름다운 자연을 다음 세대에게 꼭 물려주고 싶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싹 해보세요. 내가 만든 쓰레기는 내가 싹.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싹. 쓰레기는 남에게 미루지 않고 스스로 알아서 싹 치우는 발생지 처리가 원칙입니다. 발생지 처리 원칙. 인천이 먼저 싹 틔웁니다. 환경특별시 인천.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와 함께합니다. 걷기도 전에 이유식으로 먹었던 사과. 지금은 내 아이와 함께 먹습니다. 처음 과일이 평생 과일로. 인생 과일 우리 사과. 건강에 참 좋으니까. 저의 인생 과일은 우리 사과입니다. 한국사과연합회 사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도전과 기회의 도시 대구 오면 다 잘 되구. 물중심 도시 대구의 수질 계측기 자동 드레인 장치 생산기업 주식회사 선택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손창식입니다. 우리 회사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제조 능력을 바탕으로 최근 2년간 매출이 112% 증가되었고 미국 등 5개국 수출 확대는 물론 환경부 지정 제1기 혁신형 물기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등 우수한 물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대구에 오면 달라집니다. 대구 오면 다 잘 되구. 이 캠페인은 대구광역시와 TVN 한국교통방송이 함께합니다. 100세 시대 노후 행복지킴이 주택연금을 아시나요? 내 집으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를 매달 꼬박꼬박 수령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에서 평생 월급처럼 받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100% 든든하게 보장되고 남으면 상속되고 부족하면 국가가 부담하는 주택연금. 노후에 대한 걱정은 덜고 안심은 더하는 주택연금이 여러분의 행복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1688-8114로 문의 바랍니다. 일산대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연금 캠페인이 나갔네요. 자, 여러분은 지금 육각수의 출발 경인대행진 핫이슈 앤 오픈 토크 경기도 김포시 갑지역구의 김주영 국회의원과 함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조치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부터 좀 우리 김주영 의원께 질문 이어가 주시겠습니까? 예, 의원님, 통행료 무료화가 이 수익자 부담 원칙을 무시하고 이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세금으로 통행료를 부담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차라리 이럴 거면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국민연금이 산정하는 아예 통행료를 물어주자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일산대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입니다. 따라서 국가재정으로 건설을 해야 되는 게 당연했었죠.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에서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라고 보여집니다. 저 역시도 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숱하게 홍남기 부총리에게 일산대교의 문제를 지적을 했었고 국가재정 투입의 필요성과
협상 중재자로서의 정부 역할을 강력하게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는 일산대교 협상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예.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 교통 기본권과 교통 공정의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다리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느냐 하는 비판에 대해서는 요거는 좀 글쎄요. 우리가 기본권을 확보하고 공정가치를 실현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런 논리에 동의하실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에 동의를 한다면은 국가 기반 시설은 건설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대체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거기다가 야구장을 줘요? 아 맞습니다. 우리 세금 나가게. 같은 논리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죠. 네. 자 그러면은 김주영 의원님, 실제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가 되면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기대 효과가 있는데요. 저희 의원실에서 이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따른 편익 분석을 실시한 여기 책자입니다. 아, 예. 그 통행시간 절감 편익으로 269억 원, 운행 비용 절감 편익으로 238억 원. 그래서 총 연간 편익은 500억 정도로 분석이 되었고요. 게다가 이제 통근자 스트레스 지수가 감소되고 행복 수준 회복 효과 그리고 정책적 효과는 연간 200억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일산대교 무료화로 총 연간 700억 원의 절감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공익에 부합하는 그런 무료화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통행료 절감으로 인해서 이제 가처분 소득 증가, 인접도시 간 연계 발전 促진 등 부가적인 편익 요소까지 고려한다면 일산대교 무료화는 사회적 이익이 아주 상당할 거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그 상당한 그런 사회적 이익 그리고 그 이 경제적 효과가 있는 이런 그 일산대교 통행료, 일산대교 부분에 대한 근데 이렇게 그 비싼 통행료 문제는 결국 그 시민들이 자유로운 통행을 차단하는 이 교통권 침해로 보는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통복지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의원님 그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 역시도 일산대교는 이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으로 이용하는 그런 생활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에 대체 교량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비싼 통행료는 지역 간 단절을 유발하고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통행료 무료화 운동은 단순한 그 통행료 문제가 아닌 지역민의 교통기본권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주민들의 절실한 염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운동이 교통의 공공성을 일깨우고 불합리와 불공정성의 문제를 바로잡는 그런 선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김주영 의원님과 이 경기 서부권의 이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의원분들이 그 법원의 1차 가처분 인용이 나온 직후죠. 지난 11월 8일에 200만 경기 서부권 주민들의 일산대교 그 항구정 무료화를 위한 이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당시 이제 저를 비롯해서 경기 서북부권 의원들이 함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골자는 이제 그동안 부당하게 제한받았던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회복과 불공정 해소라는 공익의 크기보다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입는 사익의 피해가 더 크다는 그 법원의 판단에 굉장히 좀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통보한 실시협약에 따른 금액 지급 조건부 통행료 징수 금지 처분에 따라 통행료 무료화를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지난주 월요일 이제 15일 날이었죠. 수원지방법원은 일산대교 주식회사가 청구한 2차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그 뜻을 함께하는 의원님들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예, 그 일산대교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인데요. 고양시, 김포시뿐만 아니라 인천 주민들, 뭐 또 더 나아가서 파주 시민들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의정부 시민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인천 서구에 이제 신동건 의원님, 김포시 을의 박상혁 의원님, 고양시 을의 한준호 의원님, 고양시 병의 홍정민 의원님, 고양시 정의 이용호 의원님이
이제 함께 하셨고요. 예. 또 그동안 이제 그 파주의 윤우덕 의원님이나 박정호 의원님도 같이 해왔습니다. 의견 국회의원들께서도 의견을 좀 많이 모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16일에는 뭐 김포 고양 이 파주 시장들께서 또 그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 합동 공동 성명을 발표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든 뭐 그 여러 가지 그 이제 또 본안 수정도 좀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든 뭐 좀 불복종 운동도 뭐 전개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좀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일단 뭐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이용하는 이런 주민들의 이 여론. 그리고 또 주민들 여론뿐 아니라 향후에 우리 그 김 의원님께서의 그 어떤 행동을 하실지, 어떤 활동을 하실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그 2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이제 일산대교가 다시 유료화가 돼서 주민들이 참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간에 실질적인 가격 협상 자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일산대교 통행료 이 무료화 문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지. 뭘 어떻게 해결해요? 김주영 의원님이 해결하면 되지. 다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여기 나오신 건데. 그러게요. 예, 그렇게 좀 노하우를 뭐 경기도와 국민연금이 정말 그 단순히 그냥 금액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 처분을 내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이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실질적인 가격 협상에 나서고 이제 또 법원도 신중하게 또 빠른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김주영 의원님이 이제 지역구가 김포시잖아요. 네. 솔직히 저 그냥 원고에 없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김포에 지금 사시고 계세요? 예,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오늘 김포에서 오신 거군요. 예, 장기동에서 왔습니다. 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이따가 또 이제 국회를 또 지금 오늘 회의가 있으셔서 바로 가셔야 되는데 오실 때는 차가 안 막히셨겠지만 이따 가실 때 어떡할까? 나 지금 걱정돼가지고 지금 출근길이어가지고 원래 이제 큰일 났네요. 9시부터 최고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사전에 잡혀 있던 방송이라 제가 하여튼 끝나는 대로 부지런히 가야죠. 진짜 또 감사합니다. 그만큼 또 경인 지역 이슈와 또 시민들에 대한 또 애정이 크다고 또 받아들이면 되겠죠. 매우 중요한 이슈니까요.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김주영 의원님 마지막 질문은 좀 제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본안 판결 시에 어떤 결과를 바라시는지 일산대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노력을 또 경주할 예정이신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본안 판결에서도 일산대교가 항구적으로 무료화되도록 법원에 이제 분명하고 빠른 판결을 사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일산대교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사이에서 원활한 소통과 중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힘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오늘 1시간 동안 어떻게 하고 싶은 이야기 충분히 하셨는지 되게 또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좀 소감과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김 의원님. 참 이런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가 감사하죠.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드리지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사실 교통 기본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교통 공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건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또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제 신도시 주민들, 특히 김포는 2기지만은 일산은 1기, 지금 1, 2기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 문제로 굉장히 사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 서북부 200만 시민을 위한 비롯해서 우리 국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과 교통 공정 가치 실현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좀 힘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아침 일찍 이렇게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 지금처럼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 의원님.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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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 갑
김주영 의원과 함께 했고요. 자, 우리 한동식 국장님, 이승기 변호사님, 오늘 우리 김주영 의원님 어떠셨어요? 네, 아주 좀 편하게 일단 지금 일산대교 이 문제 심각한 그 현안이긴 한데요.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잘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승기 변호사께서는 또 법 발음이 안 되는 법조인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법률에서 해결이 안 되지만 그것이 이제는 대의에 부합한다라고 할 때 나서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바로 의원님께서 그 정치 영역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 저 이승기 변호사도 나중에 좀 정계 진출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요? 뭔가 지금 뭔가 말하는 게 뭔가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릇이 간장 종지만에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시사 퀴즈 정답을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9 국민 이전 개정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국민은 28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이것 인생에 진입을 했다가 60세부터 다시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많은 적자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것 인생, 여기서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이것, 흑자가 정답이었죠.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서 이익이 생기는 일. 1번 흑자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당첨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번호 3517님, 또 2180님, 6273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정확한 주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자, 오늘 끝곡으로 또 우리 또 김주영 의원님 오셨기 때문에 좀 업시키라고 우리가 좀 업이 돼야 돼서 김현철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TN 2.0 이상을 가진 아버지의 바다 도도액젓, 그리고 성인 학생들에게 정규 학력 인정과 졸업장이 주어지는 남인천 중고등학교와 함께했습니다. 출발 경인대행진 육각수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세상이